네, 깜빡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한 닷새째 비가 오고 날이 흐리고 이러네요. 지금 성주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딸기는 지금 아예 안 나오고 있고, 며칠 전에 발갛게 있던 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안 있고. 참외는 이제 아직 어린 순들이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김천의 복숭아, 자두, 포도는 어떻습니까, 이장님? 크게 지장 없죠? 예, 아직 이 농한기니까 농한기에 뭐 비 좀 맞아도 괜찮고 그죠? 참 부럽습니다. 저는 뭐 요새 밭에 가도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이 폭이 건드리면 오히려 병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편하고 좋습니다만은 저하고 같이 온 저 조은학은 딸기 주문은 받아놓고 못 주니까 스트레스 상당히 받는 모양입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맹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소승리에서 수요일 날 맹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피켓팅만 하고 있어서 이야기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마침 김천에서 불러주셔서 하던 이야기 이어서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진짜요? 여러분은 맹자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좀 맹한 것 같아요. 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맹자를 맹하게 봤을 수 있습니다. 맹자 하면 보통 성선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선설이라고 하고, 맹자의 대척점이 있는 사람이 이제 순자라고 하잖아요. 성악설이라고. 근데 이 성선설과 성악설의 결론은 같아요. 사람은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맹자의 성선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또 처근지심 이야기도 할 텐데, 사람은 본래 선한데 이 주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선한 본성이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닦듯이, 거울이 원래 맑은데 흐려지는 것처럼 거울을 닦듯이 계속 닦아줘야지 이 사람들이 자라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성선설의 입장입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사람의 본성은 원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묘목을 그냥 놔두면 이게 구부러지잖아요. 그런 묘목을 바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주고 붙들어 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래 이 구부러지고 탐욕스럽고 이런 본성을 어린 묘목을 키우듯이 지주대를 세워서 붙들어 매고 해야지 나중에 좋은 사회를 이루는 제목이 될 수 있다 라는 입장이니까, 맹자의 입장도 결국은 사람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순자의 입장도 사람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서는 똑같습니다. 그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 출발점에서 다를 뿐이. 맹자의 맨 첫 번째 이야기는 양해왕 편이라는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있죠. 하필 완리라는 장입니다.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바로 그 하필입니다. 그 다음에 완리해서 하필이면 이익을 논하십니까? 라는 제목이 그겁니다. 하필이면 이익을 논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장이거든요. 양해왕 이야기는 다음 시간, 처음부터 그 이야기 하면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양해왕이 맹자를 거금을 주고, 맹자나 순우곤 같은 그 당시의 현자들을 이 양나라 땅으로 초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좀 정치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하고 초빙을 해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초빙을 했으니까 이제 맹자를 만나서 반갑죠.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이 해왕이 처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노인장께서 불언천리하고,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원문에. 불언천리하고 천리를 뭐다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한테 뭔가 이익이 되는 이야기 하나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거금을 들여서 초빙을 했던 거잖아. 그랬더니만 맹자가 하필 완리라는 이야기를 바로 꺼냅니다. 하필이면 이익을 이야기하십니까? 임금께서 이렇게 이익을 이야기하면 바로 임금 밑에 있는 제후들도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사족이죠. 선비 집단이라든지 이런 집단들도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들 서로 이익을 찾으려고 하면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맨날 싸움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꼬라지가 그거 아닙니까? 맨날 싸우고 국민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저끼리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맹자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만승의 국가에서라고, 만승하는 건 전차 한 대를 이제 1승이라고 하면 만 대의 전차를 운용하는 국가니까 국력이 굉장히 막강한 나라죠. 그때가 전국시대니까 전국시대에 이제 전국칠웅이라고 뭐 옛날에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전국시대에 이제 제나라나 그 다음에 뭐 진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소위 만성의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만성의 국가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천성의 제후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임금이 이익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제후도 눈이 멀어 있는 거지. 그 다음 천성의 국가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백성의 제후, 백성의 국가를 가지고 있는 제후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이 만성의 국가의 제후라면 천성의 복록을 받고, 천성의 국가의 제후라면 백성의 그 복록을 받는데, 그 복록이 적은 게 아니잖아. 엄청난 돈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이익을 뺏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한자, 너그러운 자, 인한자 치고 자기 부모를 내다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로운 신하가 자기 임금을 죽이거나 버리는 그런 신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오직 임금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인과 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 완리라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요 하필 완리장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따로 해석할 게 없잖아요. 이 맹자 이야기의 이 매력이 우리가 들었던 이런 많은 고사성어 이런 것들이 맹자에서 많이 나옵니다. 50보로, 뭐, 이 50보로, 소백보 뭐 이런 것들도 이 50리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해하다 보면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맹자에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맹자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인과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양나라 해왕이 많은 돈을 주고 초빙했을 때 맹자한테 이야기 듣고 싶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많이 거둘 수 있고 그 세금으로 군사를 길러서 이웃 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을까? 이야기 듣고 싶었거든, 해왕은. 그런데 그 해왕한테 임금이라는 게 이익 따위 딴소리 해가 되겠어요? 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해왕 입장에서는 억수로 실망스러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맹자가 맹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 결기를 느낍니다. 이 전국시대라는 게 맹자 스스로 표현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 오로지 국력을 혹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웃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 농번기, 농한기 구분도 없이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이웃나라로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농사를 망해요. 농사를 못 지으면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들판에 시체가 절비합니다. 굶어 죽은 시체가. 이게 전국시대였습니다. 이걸 맹자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시대라고 표현을. 이런 시대에 인과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하죠. 그래서 맹자 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우활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비현실적인 인간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우리는 얼마나 비현실적인 인간들이고. 브라보! 이게 브라보할 게 아니야. 브라보!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 그게 확신. 우리가 그나마 2018년 평창올림픽하고 그 이후로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때만 하더라도 평화의 길이 열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우린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기로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다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남북이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북한의 김정은은 통일 따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한은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고. 남한이라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대한민국. 남한, 조선, 뭐 이렇게 남조선 이야기할 때는 한나라야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아예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토화시키는 데는 군대만 골라서 타격하겠다는 게 아니고 남한 전역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소위 대한민국은 핵무기는 없지만 미국의 핵무기를 끌어와서라도 북한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핵무기가 없더라도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북한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기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남한도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몇 안 되는 우리는 얼마나 비현실적인 인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그 전국시대에 이익이 아니라 부국 강병이 아니라 오로지 인과 의로서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고 했던 그 맹자의 결기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맹자는 이 이야기는 뒤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두고두고 맹자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저는 그냥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으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것은 존엄 그리고 의리다 라는 신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존엄하게 여기지 않으면 온갖 천하고 사악한 일들을 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존엄하다고 여기면 그런 비굴하고 사악하고 그런 짓은 최소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리가 있다면 내 이웃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치킨 파티하고 이딴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지난번 그 구미에 옵티칼 동지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존엄과 의리의 사례로 들었던 이야기 오늘 여기에서도 잠시 하겠습니다. 그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출처를 제가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 내용을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고고학자들이 아주 먼 선사시대, 그러니까 인간이 유인원으로부터 분리되던 그런 시기 같으면
지금으로서는 500만 년 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시기에 유골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특이한 걸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골이 승한 게 아니에요. 이 다리뼈가 탈골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유골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이 옆에 같이 있는 새끼가 다치거나 하면 어미가 상당 기간 동안 돌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한계 때문에 그 새끼가 죽고 그 다음에 동료가 있었으면 그 동료가 죽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야생에서. 그런데 이 유골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그 부상을 입은 상태로 살았더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다친 부분은 마비가 와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다른 부분들이 성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 기간이 얼마였는지 정도 알 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부상당한 유골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아남았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바로 이거구나라고 고고학자들이 확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인간만이 자기의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돌보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맹자가 이야기하는 인입니다. 측은지심의 사례는 많이 들잖아요. 전혀 모르는 어떤 아기가 우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아기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사람은 없다. 내가 모르는 아기지만 일단은 그 아기를 건져내고 본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게 맹자의 입장이었다면은 저는 마찬가지로 그 고고학적인 발견에서 다치고 부상당한 동료를 혹은 식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거, 이게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날 고공농성하는 동지들 때문에 그 집회가 있는데 그 공장에 이사라는 그 제구씨가 왔더라고요.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이 공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10년 동안 그 공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 불이 나서 보험료까지 다 받아 처먹고 희망퇴직을 받았어요. 280여 명의 노동자들이 희망퇴직 신청을 해서 희망퇴직을 하고 마지막에 13명의 노동자가 남았습니다. 고용승계를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공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 우리가 이 공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만큼 이 공장도 우리를 책임져라 라고 고용승계를 요구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이 사람답다면,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다면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들을, 그 노동자들을 내쫓으려고 고소하고 가처분 신청하고 전기와 물까지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가 없는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인간으로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맹자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그 이야기를 우리 동지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움을 해가고 싸움하면서 각박해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괴물이 되지는 말자. 우리 스스로 끝없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인간임을 잊지 말자.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맹자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나눌까 싶습니다. 그리고 꼭 맹자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 중국 역사에는 재밌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생각나는 대로 함께 나눌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라. 따뜻하고 들어라. 감사합니다. 브라보 브라보. 네, 감사합니다. 저도 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8년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인의 모습과 의의 모습을 이제껏 없었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고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평화를 외치는 저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진석씨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는 오늘 대구에서 황성재 가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요.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일요일쯤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아서 2월 4일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진석씨 오늘 노래 해주면 1월 31일과 2월 4일 휴가를 주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진석씨의 노래와 이야기를 따뜻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석씨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저기 구미 옵티칼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옵티칼 노동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하고 있다는 응원의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괜찮겠지?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추운데 다들 일어나셔서 여기 무대에 나가서 네. 무대에서 하고 네. 그러면 다 같이 무대에 올라오시겠습니다.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앞으로. 앞에. 감독 얘가 있나? 네, 제가 보상 끝에 보상하라 3번 하시고 승인 마라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연습. 그럴까요? 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이 아니고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공장 철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미시는 공장 철거 계획 승인 말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보장하라. 구미시는 고공투쟁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강제 철거 승인 마라. 우리는 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투쟁합니다. 네, 끝에는 투쟁할게요. 끝에는 네, 연습 끝. 네, 본게입니다. 본게.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공장 철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미시는